지우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교점 3개 나왔다는 거. 3개 해라. 어차피 그 프린트에 다 자세하게 절절히 하는 거 써놔가지고 쓸 것도 없어. 이 얘기가 뭐냐면은 봐봐 이게 fx고 이게 gx인데 너 화난 게 내 생각하고 던진 거 아니지? 던져버릴 거. 얘가 3차고 얘 1차인데 교점이 3개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뭐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거 3차 초고차 이제 양수지. 3차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그치? 그려놓고 여기 기울기 2짜리 그냥 직선 걸면 돼. 걸면 되는데 교점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지.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1 하고 1 하고 2에서 생겨야 돼. 그치? 그러니까 걸 때 그냥 대충 걸어. 대충 걷고 끝에부터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2라고 세팅하면 돼요. 끝. 됐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됐죠? 그 이상의 해석은 무의미해. 그냥 대충 이렇게 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개형만 파악하시라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뭘 구하는 게 문제냐면 그 둘러싸인 넓이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여기부터 이거랑 이 1차랑 이거랑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랑 여기 구하라는 거죠. 그치? 맞아? 근데 이제 위에 있는 함수가 이 구간,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 위에 있는 함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적분 구간을 1에서 끊어줘야 돼. 그치? 적분 구간을 1에서 끊어줘서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거지. 됐니? 자, 요거 계산할게. 요거 계산하고 이거 조각조각, 이 두 조각 계산해가지고 2개 더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계산하실 때 이렇게 할 거야. 어차피 사용하는 함수는 f-g예요. 알겠죠? 어차피 사용하는 적분, 피적분 함수로 사용하는 함수는 f-g예요. 그래서 f-g를 먼저 계산을 해놔. 왼쪽에다 계산해. 뭐야 이거? 자, 여기다 계산할게. 어차피 피적분 함수로 사용하는 거는 f-g 위아래 구별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절대값 칠 거예요. 그 f 여기 있고 g 여기 있지. 빼 그냥. 얼마야?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거지. 맞아? 네. 아 힘들어.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요거 집어넣어. dx. 그리고 결과 관계없어요. 절대값. 더하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그리고 1부터 2까지. 그리고 dx. 이게 정답이다.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약간 방귀 놈이 성질. 관계 안 꼈는데? 계산. 이건 특징적인 부분이야. 오케이? 다 접근하지 않는 거. 기함수 날려. 기 날리고 우. 그러니까 앞에는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파악하셔야 돼, 미리. 그 다음에 이쪽은 뭐 구간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은 없으니까 요거를 싹 갖다 집어넣고 접근하셔야 돼요. 계산 과정은 거기 안에 싹 적혀 있으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구하시면은 그 6분의 37라고 하죠? 계산하면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두 넓이의 합이 6분의 37이라는 거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좀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위에 게 여기 이 구간에서는요, 이 위에 게 F예요. 그리고 밑에 게 G이기 때문에 F에서 G 뺀 거는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구간에서는 어차피 이 값이 양수가 나와. 그죠? 근데 이 구간에서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적분할 때는 위에서 아래를 빼서 사실은 G-F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그지? 이게 어차피 음수로 나올 건데 마지막에 절대값 치면 어차피 정답이 똑같이 나올 거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넘어갈게요. 됐죠? 두 번째 성질은 넓이가 같을 때. 아까 얘기했지. 자, 넓이가 같다는 그 정적분 성질로 일단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이거는 좀 특수한 게 있으니까 이거 기억을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넓이가 같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하자. 3차가 있는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고 줬어.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얘랑 얘랑 넓이가 같으려면 얘가 무조건 변곡점이에요. 넓이가 같으려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돼. 알겠지? 그런 상황밖에 안 생겨요.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화 돼버려서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라도 다 성립합니다. 이렇게 지나더라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당연히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변곡점 대칭이어야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정적분 값이 0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들어가 있지. 반대로 들어가 있나? 가운데가 이제 C가 들어가 있죠. 여기가 C, 여기가 B면 얘랑 얘랑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자 정적분으로 A부터 B까지 그냥 요 F, 요 F를 적분을 하면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상쇄가 되니까 그냥 0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는 이제 방식이다라는 넓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일반화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곡선과 곡선이 만날 때로 바뀔 수 있어, 상황이. 예를 들어서 자, 그림 봐. 두 번째 그림이죠. 3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 처리를 거기 밑에 밑에다 적분 구간이 되는 이제 요거를 보시면 돼요. A, B, C 이렇게 돼 있죠? 이거랑 이거랑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빵이 됩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이때도 C가 변곡점. 이때도 C가 변곡점. C가 변곡점 아니야. 물론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 얘를 이제 F를 3차라고 보고요. G를 이렇게 보면은 F 마이너스 G의 변곡점이 C인 거예요.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는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끝이야. 거기까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넓이가 그냥 같다라는 성질을 A부터 B까지 정적분이 0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 정도. 그래서 실전적으로는 밑에 문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 밑에 문제 이렇게 나와. 보통은 그냥 이제 넓이가 같으니까 이제 같은 상황을 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주고 미지수를 구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문제 상황 이렇게 줍니다. 그래프 보시면 밑에 이제 예제 그 3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죠. 축이 여기 밑에 이렇게 깔리는 건데 그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A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상태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상수 A를 갖다가 구해봐. 보자마자 답은 2분의 3이야. 알겠지? 여기가 변곡점이어야 하니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절반 2분의 3. 구구절절 뭐 풀이 과정 써놓긴 했는데 필요 없는 부분이지. 이해되시죠? 끝. 계산상으로 처리하더라도 똑같이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별달리 한 장 넘기면은 그 정적분 특수 공식 하나 나와요. 그죠? 이건 외워야 돼. 정리 같이 합시다. 첫 번째. 저랑은 이제 이거 볼게요. 공식 두 개 나오는데 두 개는 외우자. 첫 번째 박스는 그냥 기본 공식이야. 기본 공식 정리해 놓은 거고, 이거랑 이거 같이 보면 돼.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차함수일 때 요 x축과 만나는 요 부분 넓이 공식이 있어요.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고, 이게 일반화가 되면 이 만나는 이 직선이 x축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직선이 되는 타입이지. 이게 일반화가 되면 2차 함수랑 그냥 직선이 만날 때 여기 아랫부분의 넓이를 제공한다.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얘가 F고 얘가 G일 때 F-G는 0을 갖다가 처리를 할 때요. 우리가 Y는 꼴로 고쳐서 차에 대한 함수로 바꾸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 상황하고 오른쪽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거 좀 외워야 돼. 알겠지? 일단은 여기 근을 찾아야 돼. 여기랑 여기 근을 찾으세요. 여기를 이제 알파 베타로 바꾸는 근을 찾으셔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랑 여기 근을 찾으셔야 돼요. 알파 베타. 그렇죠?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를 파악해야 돼요. 2차가 되는 최고차항 개수 파악하시고 일단 공식, 자 여기를 넓이 S라고 주면요, 넓이 공식 똑같아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아. 자,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 최고차. A가 최고차항이야. 당연히 2차항 개수가 최고차겠죠? 바로 여시고 근을 갖다 빼세요. 그걸 세제곱하면 돼. 그치? 첫 번째입니다. 외워야 될 거 첫 번째 공식. 6분의 최고차항.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 자, 첫 번째 예제랑 같이 보겠습니다. 사용 어떻게 하시는 건지 보세요. 그냥 이제 x 마이너스 2 만약에 이렇게 줬다라고 치면은 그래프 그리면은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일 거잖아. 그치? 여기가 2고요. 그죠? 이 부분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공식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아래쪽으로 갈게. 자, 6분의 최고차 1이지. 됐어? 그 다음에 바로 여시고 근 2랑 0이지. 2-0 세제곱. 이렇게. 얘 8이니까 6분의 8이니까 3분의 4가 정도지. 됐지? 왜 이상한 거 있어? 아니 똑같이 나와. 공식이라고 했잖아. 정적분, 자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 절대값이지. 여기 계산해봐.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0부터 2까지 절대값.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됐죠? 증명 과정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증명 과정은 왜 의미가 없냐면 봐. 이 상황은 평행 이동이 되더라도 똑같다. 무슨 얘기야? 차가 2루 일정이므로 이 부분이 항상 똑같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어디지? 이 부분이 항상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2로 똑같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이 설사 이렇게 바뀌더라도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치고 이쪽이 3분의 뭐 5라고 쳐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 오른쪽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의 차가 뭐랑 똑같으니까 2로 일정이니까. 그럼 뭐만 따지면 되냐면 근의 차가 일정, 오케이? 확인. 그럼 달라질 수 있는 건 최고차밖에 없어. 이 넓이가 달라질 수 있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절대값에 따라서 폭이 달라지니까. 폭이 달라지니까 넓이가 바뀔 수 있는 거는 차가 일정일 때는 최고차 개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넓이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가 최고차항 개수. 어딨어? 최고차항 개수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근의 차가 중요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증명하는 과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 알겠지? 뭘 증명하는 거에 가까워? 그냥 일반화 시켜서 특수하게 일반화를 시킨 다음에 특수하게 이제 놓고 이거를 이제 보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평행 이동으로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이 도입이 돼요. 됐습니까? 정리할게. 외우셔야 되는 공식이야. 알겠지? 됐어요? 다음 조금 더 일반화시키겠다.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은 완전히 곡선 일반화야. 그게 무슨 얘기냐?
곡선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 그림은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는 아래로 볼록인데 하나는 위로 볼록이에요. 대신에 그래프 폭은 달라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걸 f라고 봅시다. 자, g는 a 프라임의 x 제곱 플러스 b 프라임의 x 플러스 c 프라임이라고 놓고, 일단 가정은 이거 a랑 a 프라임은 같지 않아. 됐지? 폭이 다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폭이 다른 걸 줘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그냥 공식화가 된다.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근을 구하는 건 똑같아요. 근을 구하는 건 똑같고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에 a 빼기 a 프라임, 최고차의 차, 최고차는 개수의 차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됐죠? 그 그림 하나 더 알아놔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지만 둘 다 이제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둘 다 이제 개수가 양수 쪽이어서 아래로 볼록인 거예요. 대신에 폭은 다르지. 이런 경우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근 찾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됐죠? 폭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게, 폭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이동으로 구하는 거지. 정적분을 이용할 이유가 없고. 이미 배웠지. 3-1에서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해요? 잘라붙이기. 그게 이제 폭이 같은 경우. 잘라붙이기. 이런 거 배웠잖아. 얘 있다. 여기 그 폭이 똑같은 거 있다. 오케이? 넓이 뭘 구하라고 나와 보통? 이거 구하라고 나오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나오냐, 요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이렇게 나오죠. 폭이 같은 건 이런 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잘려져서 들어가서 직사각 넓이 구하면 된다. 이게 폭이 같은 경우. 이렇게 겹치는 거. 그것도 똑같다니까? 위아래로 겹치는 거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내려가면 되지. 예를 들어서 이거 구한다고 치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여기다 다 띄워 박아서 요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폭이 같은 경우는 주제가 아니야. 여기서. 알겠지? 폭이 같은 건 이 정적분에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폭을 다르게 줘요. 어차피. 같은 거는 3-1에서 이제 잘라붙여서 넓이를 찾아봤으니까 개수가 다른, 폭이 다른 것도 네가 구해봐. 정적분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는. 됐죠? 넘어갈게요. 그 두 가지 외우시면 되고, 이 차이는 뭐냐면 그냥 얘는 그냥 최고차항에 들어간다. 어차피 그 최고차가 2차니까. 얘는 둘 다 2차일 때는 최고차항에 그 개수의 차가 들어간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됐습니까? 암기. 그 다음에 이제 글쎄 이거 접선 관련 공식을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집어넣었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접선 관련 공식 2개 나오는 것까지는 암기합시다. 제가 진짜 자주 나오는 것만 딱 선택한 거예요. 원래 한 6개 정도 있어. 다 잘라내고 그냥 2개 걷어내고 그냥 이 정도만 딱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일반화예요, 이것도. 근데 이제 이게 가끔 나오거든.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학력평가 및 수능에서 좀 이제 기출된 적이 좀 많아. 이제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좀 그냥 집어넣어봤어요. 이 참수 이렇게 있고요. 접선 관련 특수 공식이기 때문에 접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2점을 잡아요. 그래서 직선을 이제 이렇게 긋고,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지, 그치? 그럼 요 만나는 요 점에서 2차 함수의 접선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오케이? 두 접선이 한 점에서 일단 만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걸 물어봐요. 이제 이거 여기를 물어봐. 두 점에서의 접선의 요 부분 넓이. 이걸 물어봐. 이것도 공식화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 그림 안에서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첫 번째 결론 전달해드리면 이건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6분의 최고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나 오케이? 자 얘랑 얘는 넓이가 2배 차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율이 2대 1이 반대야 2대 1이에요. 그래서 이 넓이의 절반이라는 거죠. 주황 색깔 넓이. 그래서 어떻게 간다? 이 넓이의 절반이니까 이거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게 나중에 가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12분의 이제 최고차 함계수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요 그림 안에서 요 비율이 2대 넓이가 2대 1로 쪼개진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외우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편한 대로 가세요. 외우실 분은 그냥 외우시고. 그리고 그 이제 학평에서는 어떤 성질을 물어봤냐면 저 넓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학평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물어봤어. 얘랑 얘 이렇게 짜겠을 때 지금 그림 좀 이상하죠? 잘못 그린 거예요. 거기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이 교점하고 두 접선이 만나는 이 교점하고 이 점이 이렇게가 길이가 같다고 나와 있지. 이렇게 중점입니다. 중점. 알파, 감마, 베타 이렇게 되죠. 알파, 감마,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 알파랑 베타는 근이에요. 저 감마, 이 감마를 구하는 이 과정이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이걸 물어봤었더라고. 그 이상의 해석은 필요 없지. 이 정도 딱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원래 너네 그 이제 롤의 정리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평균값 정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원래 2차 함수는 이런 성질이 있어. 2차 함수 있을 때 이 점하고 이 점 평균 변화율 비율이죠. 이 평균 변화율하고 같아지는 미분계수가 어디 존재한다?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였어요. 그죠? 이게 평균값 정리였는데 2차 함수에서는 특수하게 이 지점이 이제 요 지점 있죠? 요 기울기를 갖는 요 지점 있죠? 이게 항상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중점입니다. 알파 베타 중점이에요. 이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도 같이 챙겨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지. 그냥 이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이제 그어보면 요 접점이 얘랑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놓이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느낌. 그렇죠. 이 정도만 좀 챙기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 공식을 외워도 좋고 그냥 넓이 관계가 2대 1이 된다를 이제 기억을 해도 좋고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자, 여기까지 됐죠? 마지막 거 정리할게요. 마지막 게 3차 접선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것만 그냥 4개 체크해 드린 겁니다. 3차 이렇게 주세요. 그림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이 비율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거 그때 했던 거에 좀 일반화돼요. 이거 제가 이제 하긴 했어. 그림에서 자 봐봐.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그리고 변곡점. 딱 나눴을 때 여기 극대 지나는 직선, 여기 극소값 갖는 직선 찍으면 여기 만나는 교점까지 체크하면 1대1 대 1대1 비율 이거 체크했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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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케이? 근데 이게 일반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일반화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요 접선이 늘 x축과 평행하지 않더라도 이쯤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이렇게 그어졌을 때 요 상황이더라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접선을 제가 이렇게 그으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도 똑같아요. 여기 만나는 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접점이라고 할게요. 그림 좀 이상한데 접점, 변곡점, 접점, 만나는 점 이렇게 딱 나누면 이렇게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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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이것도 이제 일반화될 수 있는 정보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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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됐죠? 그래서 주로 쓰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변곡점을 갖는 요 라인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접점이거든요.
변곡점 요 라인하고 접점하고 요 갖는 근 있죠. 이렇게가 1대2. 요 비율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딴 데로 갔는데 주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긋는 요 패턴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고 나와요. 문제에서 3차 주고 어디서 접선을 물어봐. 근데 항상 똑같이 이렇게 줘. 접점이 아닌 다른 점을 뭐 P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상황을 줍니다. 그랬을 때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것도 그 이제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서 여기까지 그냥 이제 외우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시계 모양을 갖다 봤을 때 얘랑 약간 느낌 비슷하죠? 얘랑 약간 느낌 비슷해. 그래서 이쪽의 넓이는 자 12분의 최고차 이건 3차니까 3차항 계수가 최고차항 계수겠죠. 그리고 근을 구하시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근이 당연히 두 개가 나와요.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하나는 당연히 중근이겠죠. 뺀 다음에 그걸 4제곱. 여기는 이제 차이가 4제곱합니다. 3차는 4제곱이고 이제 2차는 이제 세제곱으로 가는 거죠.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지. 왜 그러냐면 적분 계산에서 2차 적분은 3차고 3차 적분은 4차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자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그냥 외우시고 이제 활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봐봐,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접선을 찾아야 돼요. 접선을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미분해가지고 이거 미분 기울기 찾아야 되고 접점 대입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그 직선의 방정식 접선 나온 거를 어떻게 해요? 요 3차에서 접선을 뺀 식을 적분해야 돼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리고 절대값 쳐서 정답을 내야 돼요. 그치? 그래야지 요 부분 넓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요 식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축소시켜서 그냥 공식화할 수 있다. 요 정도는 딱 외워두시는 게 아마 문제 풀 때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딱 외워야 되는 거 딱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제 이거지. 정리. 자, 정리.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구할 때는 자, 6분의 최고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사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만약에 진짜 만약에 요 접선 요 상황 나온다. 요 비율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이거 2로 나눈 거. 최고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 그 다음에 3차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3차 쪽에서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거 두 개짜리 곡선. 이렇게랑 만약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이 부분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약간 이런 느낌일 때 둘러싸인 넓이 구하실 때는 똑같이 가는데 차이가 최고차항의 이제 개수의 차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정도 확인. 그다음 마지막 접선 관련이잖아요. 그죠? 접선 관련 중에 첫 번째가 얘고요. 두 번째가 3차 함수 접선. 3차 함수가 지나갈 때 어디선가의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과 그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여긴 4제곱이 들어갑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됐습니까? 문제는 그 라센 쪽으로 좀 넘어가서 풀어볼게요. 자, 하나 더 남았죠, 주제. 이게 마지막이죠? 오늘 미치 이거 얘기 못하겠다. 시간 없어. 빨리 해볼게요. 주기함수 정적분으로 얘기 좀 바꿔볼게요. 이제 루트 3번입니다. 주제는 제가 주기함수로 바꿔볼게요. 주기함수 정적분으로 바꿔볼게요. 근데 이거 주기함수는 조금 이제 쉬운 게 왜 그러냐면 주기는 당연히 반복성을 띠기 때문에 그 반복한 거를 그 그래프로 좀 이제 연상을 해서 이제 넓이를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몇 가지 제가 그냥 몇 가지 성질을 그냥 집어 넣어놨는데 별게 아니야. 그렇지? 주기가 되는 그 정의를 제가 써놨고요. 보통 이제 주기함수는 이런 종류의 이제 조건을 주죠. 얘가 fx랑 같다. 대신에 p가 최소 양수임이 이제 드러나면 p가 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최소인 양수임이
드러나면 그것이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기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 P를 그냥 P칸 반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P칸 반복. 괜히 주기로 이해하시면 최소 양수가 아닌데도 주기라고 하시면 틀려요. 그렇죠? P칸 반복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직접적으로 주는 조건이잖아요. 문제에서. 그죠?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다 그냥 똑같아. 그냥 이제 그래프 안에서 다 특징을 다 갖다 봤는데 그 그래프 그림 안에서는 그냥 이제 그 주기함수 느낌을 약간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냥 저 맘대로 할게. 이게 한 집이라고 합시다. 느낌 아시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걸 정적분을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P만큼 반복되니까 이게 P, 이게 이 P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겠죠? 됐죠? 자, 첫 번째 성질은 A부터 B까지 내가 주기함수를 적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자, 첫 번째 1번 그냥 정리만 할게 성질. 이게 이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 요 윗끝 아랫끝에서 P씩 더한 거에 정적분과 같아요. 당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를 좀 할까? 이게 A부터 B까지가 만약에 자 A부터 B까지를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하면 여기서 이 거리만큼 이쪽으로 온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A 플러스 B가 P가 되는 거예요. 주기함수니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P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 이게 이렇게 평행이동 된 거. 괜찮지? 평행이동이라고 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갈 때는 이만큼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쪽 B 플러스 P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에서는 그림이 이게 다시 반복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결론이 뭐다?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요 부분의 넓이가 당연히 이 구간 A 플러스 P부터 B 플러스 P까지의 정적분과 넓이가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런 거. 제가 뭐 잘못했죠?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 B 플러스 P 진짜 똑같냐고요? 네. 됐어? 별거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게 한 칸 더 간 거지? 이게 한 칸 더 간 거지? 쭉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3P, 4P 다 가능해요. 두 번째, 2번. 자. 너 자니? 일어나. 야, 잠은 집에 가서 자. 잡담을 해달라고요? 네. 이런. 추워요? 집에 가면 더울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아니요. 너 재밌지 않아요? 재밌다고요? 재밌어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해. 경원이는. 우와. 자, 두 번째 보겠다. A부터 A 플러스 P까지. 자, 이거 fx를 적분하는 것은 이거는 한 주기 적분 구간이 한 주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다시 이게 이 뜻이 뭐냐면 A 이거 봐봐요. 세팅 해놨잖아. A부터 A 플러스 P까지 이 한 주기 세팅이죠. 한 주기 이렇게가 한 주기겠지. 그것에 대한 넓이는 당연히 뭐랑 같다? 아래 끝을 B라고 잡았을 때 B에 대한 한 주기의 넓이랑 같다. 이거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B가 여기 세팅됐잖아요. 이 초록색깔 넓이랑 주황색 넓이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왜 저러서 앞에 무슨 졸아서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엄청난 모범생. 이게 초록색 넓이지. 맞아? 주황색은 어떻게 생겼어? 찌그러진 모양이 같아요. 이렇게 생겼지. 가운데 손가락. 맞아? 봐봐.
얘랑 넓이가 같아. 이거를 짜게 가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갔다가 붙여. 이렇게 되지. 그게 이거야. 알겠니? 욕같지? 웃어? 우리한테 욕하고 싶으세요? 이 꼬라지를 보세요. 당신의 꼬라지를 보세요. 욕을 안 하게 생겼어요? 뒤에 막 등이가 퍼 자고 있고 터질러. 신근염. 두 번째 갈게. 자, 3번이다. 자, 얘는 뭐냐면, 자, A부터 A 플러스 NP죠. 이거는, 자, 첫 번째 위에 거 있죠. 위에 거를, 주기가 몇 번 반복이죠? N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 오케이? 네. 여기가 2면 여기서부터 2P는 여기 이게 A 플러스 P잖아. A 플러스 2P는 한 칸 더 가는 거잖아. 그지? 얘에 대한 적분은 쉽죠? 그냥 A부터 P까지, 그러니까 주기 한 주기까지죠. A 플러스 P까지, 그러니까 P까지 한 주기의 적분을 0부터 P까지. 세팅을 0부터 할게요. 0부터 P까지 요 한 넓이가 요게 기준 넓이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적분한 것이 몇 개 찍혀 있다는 거야. n개가 찍혀 있다라고 이해하시니까 곱하기는 n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 딱 하시면 되겠죠. 밑에 예제는 그냥 공부할 때 참고하세요. 넘기겠습니다. 자, 노트 4번에 약간 반가운 약간 좀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죠?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 얘기 안 할게. 이렇게 제가 기하적으로 보여준 거라서 그림 넣어놨습니다.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고, 아래쪽에 그 4번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함수, 기함수, 사칙양산의 관계. 아까 체크해드렸어.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홀수차항은 제거하고 짝수차항만 적분하게 계산한다. 맞아? 맞아요. 갑자기 화났어. 갑자기 분노 조절을 갑자기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어. 자, 역함수와 넓이 관계 볼게. 좀 밀다. 요다요? 뭔 소리예요? 이게 요다 닮았다고요? 야, 선생님한테 요다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베이비오다. 선 넘은 거 아니야? 뭐야 이건? 아우. 조금 있으면 끝나거든요? 뭐가 조금 있으면 끝나? 야, 역함수 넓이 관계 보겠다. 핵심만 딱 전달하겠다.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지. 역함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아? 얘 누가 얘 누구? yx 뭐라고? yx y는 x y는 x 저게 제일 중요하지? 맞아? 너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 F가 이렇게 생겼어. 맞아? 그거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이 역 맞아? 너네 이런 거 왜 이렇게 좋아해? 유치원생들 더 이거 공부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생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효과음 이런 거. 표면 되게 크게 해주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너네 무슨 그 유치원 때 약간 좀 결핍 있었니? 그때 못당 이거 넓이 찾는 건데 상식적으로 누가 이걸 이렇게 그려? 그죠? 역함수를 이제 역함수를 배제한 상태에서 절반을 구한다. 절반을 구한다. 이게 F니까 F-X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곱하기 2배 때리시라 이거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해되실 거예요. 맞잖아. 너네 그 조각 맞추기 이런 거 해야 돼? 아니요. 이거 이 넓이랑 이
절반이랑 넓이가 같으니까 절반을 구해서 곱하기 이 두 배를 해놔야지. 저분 말고 공식으로 구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f에서 x라는 함수를 뺀 걸 적분해야지. 네. 뭐 공식이요? 얘가 누가 2차래. 2차면 공식 써. 알겠지? 말 걸지 마. 지금 집중력 부여잡고 있는 거야. 아, 다음 거 한다. 야, 1번을 이해 못하면 그냥 나가야 돼. 알겠지? 지금. 아, 이거 막한 거 같네. 화난 거 아닙니다. 엄마 화내시죠. 화난 겁니다. 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뭐야, 이거. 지우개 이마에 많이 들고 왔는데 오늘 하나 썼네. 오, 티라미수. 와, 하나도 안 이뻐. 두 번째 걸 잘해야 돼. 두 번째 게 메인이야. 왜냐하면은 첫 번째 거는 이거 어디서 나와? 수학과에서 나와. 수학과에서 공부해봤잖아요. 맞죠? 우리 끝이래요. 두 번째 게 메인이야. 아, 씨, 말 걸지 말라고 진짜. 어머니요.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열받네. 자, 두 번째 게 메인이야. 그래서 아, 웃지 마. 오늘 무슨 잘 먹어. 웃겨놓고 내가 언제 웃겠어. 열받는데 나는 진짜. 아, 욕하고 싶다. 와, 욕 나오네. 자, 봐. 죄송해요. 자, 이렇게 세팅해줄게. 역함수는 이렇게 세팅해. 뭐야? 오. 의사 소리 아니었어요? 어? 의사 소리. 의자 소리요? 세요 정말. 야, 이 역함수다. 알겠냐? 이거 다시 해줄게. 역함수 느낌 많이 드는데 이거 됐지? 됐어?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기준이 여기를 이제 F라고 주고 여기를 이제 GX라고 주거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약간 좀 독특해. 그러니까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 사실 제가 이제 FX, GX라고 넣어놨는데 너희들이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이런 표현을 줬을 때 훨씬 어려워합니다. 이런 거 줬을 때 이걸 FX라고 주고 여기를 이렇게 역함수로 세팅을 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F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점이 지금 얘잖아. 여기 대응하는 점이 이거지. 이렇게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FA가 되고 이쪽에 A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0부터 FA까지 F 역함수 dx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조건을 줘. 오케이? 이렇게 조건을 줘. 그 상태에서 이걸 찾으라고 줘. 그 상태에서 자 적분 자 FA부터 자 A까지 fx dx를 구하세요 라고 줘요. 문제는 약간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볼 수 있거든. 봐. 얘의 뜻은 뭐냐면 적분 구간이 0부터 FA 역함수를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역함수는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 있죠? 이거를 0부터 FA까지 적분하세요 하면 지금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저 부분이 넓이가 얼마나 얘기죠? 2분의 3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저 넓이가 뒤집어질 때 이렇게랑 넓이가 같은 거지? 이해되지? 역함수니까.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이제 보통 이 함수값 있잖아요. 이거는 네가 찾게 돼 있어. 왜냐면 F를 줄 거거든. 얘가 지금 얼마인지가 나와. 얘가 얼마인지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1이 나온다고 치면 얘가 1인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여기가 1이고 보통은 A를 주죠. 보통은 A를 줘. 왜냐면 F씩 주고 A 줄 거니까 집어넣어서 FA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이제 한 3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3이라고 하고 집어넣고 찾았더니 뭐 얘가 1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이 빨간색 사각형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가 3이고 이 길이가 3이고 이렇게가 1이니까 이 직사각형이 3이 나오죠? 거기서 이 주황색을 빼는 거예요. 그럼 3에서 2분의 3을 갖다 빼는 거지. 그럼 남은 게 2분의 3이죠. 그럼 어디가 2분의 3이라는 거죠? 이 둘러싸인 부분이 2분의 3이다라고 일단 나오는 거지. 근데 제가 어디랑 넓이가 같은 거야? 여기랑 넓이가 같은 거죠. 맞죠?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그 직사각형 아니면 곡선 밖에 공간이 2분의 3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기가 2분의 3이라고 준 거지. 이 조건이. 그래서 이쪽의 넓이를 찾게 돼 있고요. 이거를 돌리면 이 부분의 넓이랑 같아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이 2분의 3인 거지.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왜 저거를 곡선 밖에 공간이 2분의 3이라고 보셔야 돼요? 곡선 안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아니지. 너가 정적분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요 정적분은 x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x는 fa라고 하는 직선과 f의 역함수와 x축이 둘러싸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x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x는 fa라고 하는 직선과 역함수와 x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죠. 이해되지? 됐습니까? 그 패턴은 이런 패턴으로 나오고 조건에서 fx는 줄 겁니다. 그리고 fx씩 줄 거고 그 다음에 요 a 값도 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아마 뒤에 라센에 문제 있을 거야. 풀으실 때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다. 뭐 이런 느낌. 자,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그 위치 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루트 6번 별표 2개. 이 개념 밑에 바로 위치와 위치 변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속도가 속도 위치 뭐 이런 얘기. 이거 위에다가 제가 도함수에 대한 정적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알겠지? 루트 6번. 오늘은 이제 위치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저희 주장은 이거야. 도함수의 정적분은 원시함수 함수값의 차야.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할게. 그 우리가 그 미분이라는 이론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 제가 그림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함수를 이렇게 곡선으로 주고, 자 축을 이런 느낌으로 걸고 여기서 이제 구간 끊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끊었고요. 이렇게 끊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또 끊어지죠? 이게 도함수로 주어진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도함수는 뭐 파악이죠? 두 파악이 있어. 네.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뭐야? 그럼 누가 찬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뭐요? 지금 이런 걸리 방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본 사람아. 그거 움직였어요? 아니 누가 발로 찼어 이거를? 아니 제가 그게 말이 된다고 잘했어요. 선생님이 바로 찾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발로 이걸 찼어. 그래서 툭 밀렸어 이렇게. 쌤 처음에 미신 그래서 너 방금 봤니? 못 봤어? 아 무서워. 무서워. 씨. 제가 원래 이제 귀신 같은 거 절대 안 믿는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던졌어요. 귀신이 무섭냐, 사람이 무섭냐. 침대 밑에 귀신 있는 거랑 침대 밑에 사람 있는 거를 뭐 생각해보라고 그랬지? 사람이 훨씬 무섭습니다. 이해되시죠? 침대 밑에 사람 있는 게 이쪽으로 무섭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 소리야?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춘기라는 거야. 개인적 무바. 나는 11층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것이다. 낙법을 치면서. 맞죠? 불사신 무아지. 그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이제 신적인, 심리적인 저감. 불사신 이제 무아라고 하죠.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날 수 있는 동물이다. 네, 그런 생각 한 적 없는데요. 어쩔 TV. 자, 봐봐.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니까 이 극값을 갖는 포인트고요. 판단해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갈 거예요. 됐죠? 이 형태가 이렇게 갈 건데, 자, 주장은 이거야. 도함수에서 이 부분의 넓이 값이 원함수에서 요 F에서는 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 극대죠? 줄여서 그냥 극값이라고 합시다. 극값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요 차이가 S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게 왜 그러냐면 요 S를 정적분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알파부터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극소값은 뭐라고 표현 가능? F 알파 맞지? 극대값은 뭐라고 표현 가능? F 베타지? 위에 정적분으로 올라와봐. 이거 넓이랑 이 차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 지금 뭐라고 쓰는 게 가능하죠? 주장 차이니까 결국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라고 주장하는 거지. 근데 이건 당연해. 왜 당연하냐면 S는 적분 알파부터 베타까지 도함수를 적분하세요라는 뜻이잖아. 이게 S지. 그지? 근데 얘는 F 프라임을 정적분하면 FX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FX 위끝 아래끝이 알파 베타인 거죠. 그럼 얘가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잖아. 그치? 이해되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적분 값을 찾으면 이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는 극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극값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정보를 주냐면 이제 앞에서는 그냥 어정쩡하게 이해하고 넘어갔던 부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지. 어떤 확신? 도함수 3차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 근데 x축과 그러니까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이제 이 상황이 이거야. 이게 F'인데 3차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끊을 때 딱 구간 끊어가지고 자 여기 마풀이니까 자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 증가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왜 여기서 이만큼 증가했는데 떨어지는 구간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증가한 값이 왜 감소한 값보다 작습니까? 라고 따졌을 때는 당연하죠. 지극히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는 확실히 작으니까. 그치?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길이가 그냥 짧으면은 조금 올라가, 길이가 길면 많이 올라가.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이해시키고 넘어갔는데 이게 확실해지는 거죠. 됐죠? 끝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디서 활용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극대극소 차가 주제야. 이거는 이 이론을 사용하는 것은 극소값하고 극대값에 대한 차이. 주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이론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도함수의 정적분으로 이걸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이게 응용되는 파트가 위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변화. 오늘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는. 극대극소값의 차이가 주제가 주어지면 도함수의 정적분을 생각해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 과제는 오늘 과제 얼마 없을 것 같네. 야, 누가 가방 싸? 아직 9시 안 냈어. 안 됐어. 씨, 인지 능력부터 상실하는 것 같아요. 자, 과제 정리하겠습니다. 리뷰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113쪽 보고 여기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은 위치 거기 다 빼면은 뭐 얼마 없어. 많아. 속도가 속도 쪽이 있어. 그 한 장이거든요. 네?
네가 선생 하시던가요? 나중에 저희 많이. 네가 수업하시던가요? 나중에 뭐라고? 너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직스 선생님으로 들어오면 닮으실 거예요? 너네 지트 선생님 들어올 때쯤이면 제가 2장 달고 있을 거거든요. 그때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너네 만약에 이제 신입으로 딱 들어오면은 너네 수업하는 거 내가 봐주고 그래요. 야 여기서는 야 뭐라 그랬니? 여기서는 걔 한번 질러야 된다고 얘기해서 안 했어. 이런 느낌이겠지. 개소리였고요. 그래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죽자. 그냥 하지 말자.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오늘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거짓말하지 마. 야 니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오늘 목요일 아니야? 화요일이에요. 저희 월요일에 시작했는데. 야 마지막 기회야. 솔직하게 말할 마지막 기회 줄게. 오늘 화요일이야 목요일이야? 목요일 맞지? 화요일은 반복적이었잖아요. 빡치네.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 과해요. 아니 진짜 근데 진짜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어. 과해요. 알겠지? 왜냐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시잖아요. 이걸 오답을 할 거잖아요. 그럼 속도가 나가잖아요. 네. 그거를 다음 주 목요일 날 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지. 저도 줄여주고 싶은데 어떨 수 없어요.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봐봐.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나갈 숙제가 여기 리뷰랑 이렇게거든? 그러면 그때 한 장 더 한다라는 마인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다라는 마인드. 네. 그러면 너네가 여기까지가 오늘 나갈 숙제다라는 마인드. 121페이지. 됐지? 근데 요즘 웃긴 거 보세요. 어? 아니 웃긴 이럴 때 그런 마인드 약간 이러는데 야 오킹이랑 나랑 친구야. 웃긴 누군지 아세요? 오킹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아세요? 우와 신기하다. 야, 걔 그거? 뭐 착취 뭐? 뭐? 무슨 맨? 야, 신창민이 누구야? 걔 누구야? 이말년은 알아. 인 아세요? 중민 알아. 근데 왜 침착만을 몰라요? 동일인 야, 모르겠어요. 이말년은 알아. 이말년이 침착맨이고 침착맨이 이말년이에요. 오킹 알아? 오킹 나랑 친구라니까. 그럼 동명도 아세요? 오병민이죠. 내 친구라니까. 신세대. 어이가 없네. 알겠지? 아 뭐야 뭘 알겠지? 뭔 얘기했죠? 말도 안 해. 121페이지까지 과제는 근데 다음 주 목요일날 학력평가 알아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요. 다음 화요일이요? 그게 말이 돼요? 다음 화요일. 아 이거 다 다음 주야? 아 얘기했잖아. 그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걸 오답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까 학력평가 물어봤잖아. 봐봐. 레전드 킹받음. 야딱 정리한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걸 오답을 해. 네. 그리고 마지막 숙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나가. 네. 그리고 그거를 다음 주 목요일 날 오답을 하면 네. 라센이 끝나. 네. 맞지?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학력 평가. 네. 됐어? 저희 복수 프린트 끝. 있죠? 없어. PDF 안 보내주시면 안 돼요? PDF로 줘? 네. 네. 수화도 같이 주세요. 아니 일단 아, 수- 복수 수학은 프린터? 둘째치고 복수 프린트 안 만들었는데? 저와 한번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만들면 되잖아요? 말말. 한국과 기출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저 첫 번째 그 초반이 기억이 안 나요. 뭘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뭐 배웠어요? 들어와서. 기억이 안 나요. 함수의 극한, 부정형. 맞잖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0분의 0코를 까먹었다는 거야 지금?
어찌됐건 일단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하자. 그 복수육 자료를 내가 단원별로 일단 올려드릴 테니까 부족한 거 알아서 그냥 출력해서 풀어. 그럼 전체를 다 출력해야 되겠지. 전체가 다 부족하니까 맞아? 말로 싫어. 알아서 합니다. 어찌됐건 그 다음 주 이제 화요일날 오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 말했죠? 네. 자, 그 다음에 학평 끝나잖아? 학평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그 다음 주 목요일 수업부터 바로 수원 진행한다. 알겠지? 야, 그리고 이거 확인해. 이거 뭘까? 그 취업 대비 조명. 이거 뭐야? 시험 대비 3주. 뭔 소리인지 알겠지? 나 이번에는 일요일날 안 하려고. 오, 네. 일요일날 안 한다고. 토요일날만 할 거니까 스케줄 알아서 빼놔. 네. 왜? 야, 너 무슨 인신 약간 좀그 디스오더 그런 게 있어요? 토요일날 하고 있는 사람 어떡해요? 야, 토요일날 무슨 그러면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가 풀강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토요일날 몇 시부터 7시부터 11시까지 토요일날 하실 거예요? 토요일날은 제가 이제 11시부터 하면 늦을 것 같아서 10시부터 하렵니다. 타임이 어떻게 돼요? 10시부터 12시, 12시부터 2시, 2시부터 4시, 4시부터 6시, 6시부터 8시, 8시부터 10시. 진짜 감당 가능하세요? 진짜겠냐? 세 타임만 할 거야. 저 8시부터 10시 하시는 10시부터 12시, 12시부터 2시, 2시부터 4시. 네? 나는 그럼 끝. 너무 힘든데. 됐지? 스케줄 참고하십시오. 과제 대체 가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신 과제 대체 가능인데 대신 성적 책임 안 지. 네, 질문할 거 왜냐면 그게 맞아. 니들 공부고 내 공부가 아니지. 선생님 질문할 거 있어요. 질문하세요. 그게 뭐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다. 공부 빼고. 왜 이렇게 종 안 쳐? 이제 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말 동안 제가 시간을 일단 던져드렸으니까 스케줄 잘 쓰게. 네, 알겠습니다.